기분 양육 기본 이용 이수 여기에서 정신의 자발성이 성립한다. 따라서 표상은 정신의 작용이며 표상이 표상을 낳는다는 말이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데카르트가 제시한 천각형의 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내가 삼각형을 상상한다면 삼각형이 세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임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신의 눈을 통해 이 세변을 현전하는 것으로 직관하며 바로 이런 것이 상상한다라는 말의 의미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천각형을 생각한다면 삼각형이 세 변으로 구성된 도형임을 이해하는 것처럼 천각형은 천변으로 도형임을 잘 이해하긴 하지만 삼각형과 같은 방식으로 천변을 상상할 수 없다. 이때 우리는 천개의 변을 가진 도형을 수용하기보다 표상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표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변을 가진 도형을 먼저 수용해야 한다. 천개의 변을 가진 도형이 상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쉽지 않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천개의 변을 가진 도형을 표상하는 작용이란 무엇인가? 바가반의 언급처럼 우주 전체가 놓여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존재인 행동의 중심이 있다. 그가 상정한 이 전체란 우리의 수용인가 아니면 표상인가? 우리는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주 전체를 수용한 적이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주를 모른다고 단정하지는 말자. 우리는 우주에 접해 있으며 우리의 지성의 진보로 인하여 우주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주는 우리의 수용을 넘어서 있다. 행동의 중심인 나의 신체가 우주를 변형시키기에는 우주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무한히 크다. 그래서 행동 차원에서 본다면 우주는 우리의 수용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나와 관계해서 우주를 전제하고 있다. 즉 우리는 우주에 대한 표상을 가진다. 그것도 무한대의 우주를. 우리는 현실적 우주를 곁에 먼저 놓음으로써 무한대의 우주를 표상한다. 따라서 표상은 현실적인 분별, 디스컨먼트를 무한히 넘어선다. 베르그송에게 분별이란 신체의 뇌에 운동하려는 경향이며 행동에 대한 촉구이다. 그 경향과 촉구는 바로 수용이며 이 수용은 물질 전체로부터 의식적 선택이며 이 선택은 실천적 의미에서 분별이다. 앞에서 예로 든 천개의 변을 가진 도형은 무엇으로부터의 분별이란 말인가? 중생은 천개의 변을 가진 도형을 현실적으로 수용했는가? 데카르트의 언급처럼 도형을 이루기 위한 삼각형에 대한 직관이 우선 필요하다. 천개의 변과 같은 상상적인 분별은 최소한의 대상과 최초의 대상을 가져야만 한다. 이 상상적인 표상은 현실적 분별을 무한히 넘어설 수 있다. 그 무한대의 상상이란 세 개의 변에서 공통점만을 취해 수를 무한히 늘리는 정신의 작용이다. 바가반은 이러한 정신의 작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는 질 없는 공간을 수용하고 개념화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가졌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추상하는 능력은 이미 동질적 장소의 직관을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하기까지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질서의 두 실제를 안다는 것이다. 즉 하나는 이질적인 것으로서 감각적 길들의 실제를 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동질적인 것으로서 공간이다. 후자는 인간의 지성에 의해 명료하게 개념화된 것으로서 확연히 나누는 구분을 행하고 세며 추상하고 그리고 아마도 말할 수 있게도 해준다. 이러한 정신의 작용을 바가바는 공간이라 말한다. 지속 속에서는 지속하지 않는 것 이외에는, 즉 동시성들이 정렬되는 공간 이외에는 동질적인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의 운동의 동질적인 요소 뇌의 운동에 가장 적게 속하는 것, 즉 지나간 공간이며 다시 말해 부동성이다. 정신의 작용으로서 대상 없는 수온이 가능하고 현실적인 분별을 넘어선 이 표상은 행동의 필요를 넘어 창조라고 해야 할 새로운 국면을 만든다. 소승은 이때 표상이 우주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하겠다. 이러한 자리의 확보는 행동의 목적과도 일치한다. 그것은 앞에서 논의했던 거리의 개념과 같다. 즉 수온은 대상과의 거리에서 행동의 가능성을 측정한다. 즉 수온, 대상의 거리에 멀거나 가까운 정도에 따라 행동은 실제적이거나 가능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표상은 이 수온, 대상의 거리를 무한으로 늘려놓는 것과 같다. 이로부터 우리의 수온은 행동의 필요를 넘어서 나의 행동과 관련이 없을 것만 같은 진료 없는 대상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바가반이 우주를 번역하는 불성을 비롯한 모든 우주가 연결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신경계는 그것에 영향을 공급하는 유기체 없이, 유기체는 그것이 호흡하는 환경 없이, 이 환경은 그것이 젖어 있는 지구 없이, 지구는 그것이 주위를 선회하는 태양 없이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하지만 왜 우리는 그러한 연결을 생각하는가? 심지어는 이 우주가 나에게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되묻기까지 한다. 나는 이러한 말을 이해한다. 우리의 일상은 실용적 수온, 대상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다. 오히려 수온, 범위를 넘어서면 삶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상에서의 수온, 대상을 잘 다루는 것만으로도 행동의 중심인 나는 나의 몫을 다한 것이거나 또는 힘에 겨운 일이 된다. 행동의 중심인 나의 신체가 수온, 대상과의 거리를 무한히 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유용성을 넘는 욕구를 이끈다. 즉 우리의 행동을 무한한 세계로 발을 내딛는 모험이 바로 우리 인식의 욕구이다. 지적 모험은 일상을 넘어 우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의지로부터가 아니라면 상상하기 어렵고, 그것이 바로 지성의 해탈이다. 이때 우리는 천국을 표상한다. 그러한 표상은 우리의 지성의 노력에 의해 천국을 예비한 것이다. 그것은 이 세계를 넘어선 피안의 세계로서만이 아닌 그 세계를 실제로 존재하도록 하려는 의지의 다름 아니다. 그것은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뜻하며 나의 해탈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의 해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나의 존재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표상은 자신의 존재를 확고하게 하는 의식 자체이다. 표상은 대상의 옆에서는 그림자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이 그림자는 기존의 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와 존재를 창조한다. 더 일반적으로 하나의 고립된 물질적 대상이란 허구는 일종의 부조리를 내포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대상은 불성의 물리적 속성들을 자신이 다른 모든 대상들과 유지하는 관계들에 비치고 있으며, 자신의 규정들 각각을
따라서 불성의 존재 자체를 불성이 우주 전체 속에서 점하는 위치에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온들은 이 뇌의 운동들, 뇌수의 진동과 함께 변양되지만 이 뇌의 운동들 자체가 물질적 세계의 나머지와 분리될 수 없게끔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자 여기서 바가바는 수온, 대상과 대상 중의 하나인 뇌가 물질 전체에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표상에 대해서 바가바는 뇌의 진동에 의해 대상이 산출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표상은 뇌의 운동의 흔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것은 겁대기에 불과하며 허구이며 부조리함으로 표현된다.